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 리딩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알서포트 볼 건데, 일단은 알서포트 오늘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비이상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금 629명이 나왔죠. 629명이 나왔고 국내 발생이 600 그리고 해외 유입이 29로 629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도 여기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이때가 이제 300, 400 넘어가면서 이제 뭐 3단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주가가 이만큼 올랐었는데, 지금 교육주들이나 이런 뭐 메가MD 이런 교육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방금 보신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전보다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재지들 뭐 테린포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벌써 전 라인을 뚫고 갔어요. 갔기 때문에 뭐 재지도 마찬가지죠. 신풍재지나 저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메가임대도 그렇고 알서포트도 그렇고 사실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이렇게 갈 수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또 15% 정도 올랐다가 이게 이제 또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에서 또 물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는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더 높았는데 지금 어쨌든 32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오차가 안 나면 다음 거래일도 600명 혹은 500명대 후반대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 주말 내에 조금 줄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확진자 12명 추가죠. 그럼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은경 씨가 이제 또 얘기했었던 게 뭐 700명에서 1000명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제 얘네들이 사실 조정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물론 이게 이제 언택트 관련된 부분들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런 대장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세게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충분히 볼만하고 충분히 고점에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으로 좀 접근해 보셨을 만하죠. 알서포트도 이때 좀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었던 라인이고, 전 라인 때 아직 좀 중요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요 라인을 안 깼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세가 살아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뚫고 한 번 더 나가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또 여기 윗라인 윗꼬리 라인 때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예사롭지가 않고 오죽하면은 서울 9시 이후에 확진자 멈추려고 이제 다 닫는 이런 부분들, 마트 뭐 통금 뭐 이런 것들 다 닫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3단계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뭐 플러스 알파 물론 이게 그런 것도 있겠죠. 분명 그런 것들이 그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는 맞는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확 해서 확 잡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부분들이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서 더 괴롭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비대면 쪽으로 조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비대면 업종 창업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7%, 6.9%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비대면 관련된 이제 크리스마스도 비대면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방역 고비를 조기로 했다. 그래서 종교 행사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 근데 이런 거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런 격상 가능성 부분들도 지금 또 늘어나고 있고, 이제 모레 보시면 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2 플러스 알파 7일 종료, 모레 격상 여부 발표. 그러면 지금 이제 3거래일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4일이니까 토일 월요일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7일 종료되면서 이제 상향할지, 주말 확산세. 근데 주말에는 당연히 검사 수가 작기 때문에 줄기는 줄겠죠. 줄긴 줄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21일부터 300명대에서 지금 600명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의 방역 자체가 확산을 잘 막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이게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조금 잘 될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진율도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막 많이 줄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격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11선 근처에라도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11선 근처라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기 윗라인 때까지 좀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여기 조정 나올 때 여기 윗라인 때까지 훅 올라와 줬거든요. 올라와 줬고, 여기에서 이제 좀 견조하게만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쏠 때는 이제 17,000원 라인 정도 부분, 요 라인 부분을 또 안착을 해서 또 자리 잡았다가 또 한번 슉 날아가는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아무래도 그 지표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월요일장에서 움직인다면은 분명 확진자가 주말 사이에 조금은 조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검사 수가 줄어드는 거를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500원에서 14,700원 라인 부분 좀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 어쨌든 갭이 있었죠.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16,700원부터 17,000원 라인 때 안착을 하는지 좀 보시고, 굉장히 너무 세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기 요래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시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하면은 안 되기는 해요. 현재 시점에서 워낙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붙는 거가 금액대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클론입니다. 에클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요 박스권에서 어쨌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움직임들이 조금 어쨌든 탈피가 돼야 됩니다. 뭐 제넥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제넥신 치료제 중에선 제넥신, 그 다음에 신풍 이런 애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얘네들도 요런 라인들 좀 중요한 라인들 안 깨고, 여기도 이제 여기 라인 깼을 때 확 물리면서 밑으로 내려갔던 부분이고, 여기 라인들을 좀 뚫었을 때 시세가 나왔던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빠졌다가 바로 올라와서 여기 박스권 바로 지지를 해줬고, 여기 라인 윗라인 때 뚫고 가면서 이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 요런 라인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횡보 라인들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깰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여기 저점 라인을 안 깨고 지지가 나오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로 나오고 있거든요. 에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언제 시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평선을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이 조금 다가워질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려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서 닿았을 때 물론 꼬꾸라지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맞고, 이 부분이 이탈된다면 당연히 아랫라인에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좀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반응 보고 접근을 하시던지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인에서 깨지지만 않고 버텨준다라면 충분히 윗라인대로 한번 요 35,0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좀 어제랑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죠. 비보존. 최근에 굉장히 조금, 요것도 조금 답답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 2,400원 라인 뚫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지금 단기평 같은 경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양봉까지만 나와주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배열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은 내려가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이평선은 올라갈 거야. 21선은. 11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살짝 해롱해롱하죠. 그래서 윗라인 때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5일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내려가잖아요. 기준점이. 그래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단기평선이 꼬꾸라지게 되면은 21선이 조금 몇 거래 정도, 한 3, 4거래 정도 더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무너지면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안 좋은 차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이제 양봉이나 최소한 횡보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 종목도 2150원 라인에서 여기 뭐 조금 더 본다면 2135원 라인 좀 이탈하게 되면 아랫라인을 한번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보존에 대한 이슈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라인에서 잡아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윗꼬리 라인들이 이 매물대에 굉장히 큰 매물대에서 좀 잡혔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이 좀 큰 시세를 나오려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400원 라인을 좀 뚫고 가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요 라인을 안 깨는 게 좀 중요하겠죠. 지금 잘 올라왔고 윗라인 때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반드시 좀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윗라인 때 박스권으로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할 때 여기서 걸려서 패대기 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뚫고 여기 위로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원 같은 경우는 뭐 제넥시나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라인이고요. 박스권 중간 라인 부분 위에서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평선들 좀 지지해야 되는지 보시고, 한번 시세가 나와준다라면 3만원 정도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라인에서 좀 많이 최근에 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굉장히 안착하고 이제 뚫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타줘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충분히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또다시 뭐 반복은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중간하게 갭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결국엔 패대기를 치는데, 여기 라인에서 바로 이렇게 양봉이 안 나오면 당연히 그 mid라인 때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mid라인 때까지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하단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나마 이제 상단까지 와가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좀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 라인 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두터운 라인이에요.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두터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깨지면은 뭐 이제 여기랑 여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2만 여기 6천원대를 깨게 됐을 땐 좀 강하게 한 10%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실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 하실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뭐 제넥신이나 신풍이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박스권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는 요 라인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는 하방이 굉장히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120선까지 좀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눌렸을 때 부담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여기 깰 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눌릴 때 굉장히 많이 눌리고 부담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되고, 이평선들은 조금은 올라가 주면서 사실은 안 닫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 상승하면서 안 닿던 라인이 닿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런 라인 좀 차례로 깨게 되면은 굉장히 조정이 좀 심하게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사실은 안 닿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어쨌든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역시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7,800원 라인 부분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질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 라인에서 윗골이 나오면 또 피곤해지고 박스권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있는 이런 흐름들을 좀 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온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렇게 이격이 벌려져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메우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강하게 나온 이유가 이제 뭐 삼성, 이제 뭐 네오셈 같은 경우는 SSD 관련된 부분이고 최대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매물대 상단 부분 뚫고 올라와서 이제 시세가 나오려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은 윗꼬리가 나오고 이제 좀 시가가 고가 근처로 좀 시작을 해서 좀 패대기 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1선 지켜줬기 때문에 이 흐름 좀 유지가 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요 하단까지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상향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이 나와도 얘는 여기 라인을 좀 강하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이시다라고 하면은 일정 라인 깼을 때 한번 조금 수익 실현 해주시고 아랫라인에서 다시 좀 담으시는 방향으로 어제랑 똑같은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1선 안 깼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자리 만들어가면서 또 상승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오늘 일단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뭐 창구 흐름 봤을 때 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뭔가 이런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좀 변동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DDR이나 이런 관련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윗라인대를 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의 소화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갭이 있죠. 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라인까지도 깨주게 된다면 3630원 라인 정도, 여기 시초가 요 라인을 깨게 됐을 때는 한 번쯤은 여기 하방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좀 조정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뚫으면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요 3450원 라인에서는 좀 지지가 1차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여기 요쪽 근처죠, 그쵸? 요쪽 근처인데 여기 근처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게 아니었을 땐 아랫라인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물량 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단기 파도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이런 파도 흐름을 예측을 해보고 좀 접근 대응해 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알서포트, 에콜론, 비보존, 진원생명과학, 네오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